아침에 일어나 한 상 거하게 차려 드시는 거 부담스러우신 분들 많으시죠? 아침을 황제처럼 먹으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현실은 간단하게 빵을 먹거나 물이나 국에 말아 먹으면서 후다닥 해치우게 됩니다. 하지만 빵, 국밥 모두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음식들이라서 혈당 조심하셔야 되는 분들은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공복 속쓰림 있는 분들은 아무거나 먹을 수도 없지요. 뭘 조금 먹었을 뿐인데 속이 부글부글거리는 예민한 장을 가지신 분들은 아침 식사가 부담스러워서 아예 끼니를 거르시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많은 의사들도 권장하는 아침에 먹으면 더욱 만족하실 만한 좋은 음식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기에 앞서 주입식 건강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침 공복에 먹으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바로 물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싶으실 수도 있지만 아무리 비싸고 몸에 좋은 음식이더라도 아침 공복엔 몸이 가장 필요로 하는 물부터 드셔야 하기 때문에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신진대사가 일어나면서 몸에 노폐물들이 쌓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일어나면 소변이 마려운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깨어있을 때 여러 활동을 하듯이 우리가 자는 동안에 몸속에서도 끊임없이 내분비기관이 활동을 하며 뇌를 청소하는 대대적인 정비 작업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상당한 양의 땀을 흘리는데요. 평균적으로 500ml에서 1리터 정도의 수분이 자는 동안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수분을 보충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신체의 수분이 부족해지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지 못합니다. 실제로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아침에 사고가 많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혈액의 점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수분을 섭취하면 자는 동안 끈적끈적해진 혈액의 점도를 낮춰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다양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해 줄 수 있습니다. 또 체내에 음식물이 있을 땐 소화를 하는데 에너지를 쏟았다면 공복 상태에서는 장기를 정화하는 데 에너지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때 물을 마셔주면 몸의 독소를 빼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수분 부족으로 체내 독소가 축적되면 체내 불균형을 초래하여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독소가 빠진다는 것은 독소를 품고 있던 나쁜 지방이 연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장기적으로 체중을 감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중장년층들의 경우 항이뇨 호르몬 분비가 저하되어 자신도 모르게 만성 탈수 상태인 경우가 많은데 밤새 자는 동안 오랜 시간 수분 공급이 되지 않아 탈수가 더욱 심해지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시면 탈수가 심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는 효과도 덤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물 한 잔은 수면 시간 내내 비어있던 위장에 물을 채우면서 마치 음식물이 들어온 것처럼 인식하게 됩니다. 그 효과로 위대장 반사 운동이 활발해져 변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찬물을 벌컥벌컥 들이킬 경우 위장장애가 생겨 아침밥을 먹기 어렵거나 복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을 한 모금씩 천천히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으면서 뇌출혈이나 뇌동맥류가 있던 사람들은 물을 빨리 마시면 뇌 혈류량이 급증하여 뇌혈관이 터질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시간 텀을 두시고 정말 천천히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는 동안 입안에 세균이 번식을 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바로 마시는 것보다 양치나 가글을 한 뒤에 미지근한 물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침 공복에 먹으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감자입니다. 아침 공복에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위가 쓰리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감자와 닮은 고구마는 공복에 좋지 않지만 감자는 위장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아침 공복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감자를 먹을 경우 감자의 녹말이 몸속의 위 점막을 보호해줘서 염증을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감자에는 특히 비타민C가 풍부한데요. 비타민C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염증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올해 나이 103세의 최고령 수필가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의 아침 식사 메뉴에도 찐감자가 포함돼 있죠. 또한 감자는 다른 정제 탄수화물들과 다르게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식이섬유는 소화를 돕고 변비를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감자의 풍부한 칼륨이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하며 많이 함유되어 있는 항산화 물질은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또 철분이 풍부한데요. 철분이 부족하면 생길 수 있는 빈혈 등의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요새 많은 건강 정보들에서 탄수화물을 멀리하라고 하지만 우리 몸은 탄수화물 위주 에너지원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정제 탄수화물을 대신해 감자 같은 건강한 탄수화물을 먹으면 훨씬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아침 공복에 감자만 먹으면 단백질이나 지방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함께 다른 음식들도 섭취해 주어야 하는데요. 감자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공복에 먹으면 좋은 음식 세 번째는 계란입니다. 감자에 부족한 단백질과 지방이 함유되어 있는 계란도 아침 공복에 먹으면 너무 좋은 음식입니다. 김영석 교수님도 몇십 년째 아침 식사로 감자와 계란을 삶아서 드신다고 하실 정도로 말입니다. 미디어의 영향으로 지방에 대해 안 좋은 인식이 많으실 텐데요. 계란은 지방이 다량 포함되어 있지만 대부분 건강한 지방인 불포화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계란 한 알에는 비타민 A, 비타민이, 비타민 K를 포함한 다양한 비타민과 인, 셀레늄, 칼슘, 아연 등이 풍부합니다. 또한 눈에 좋은 루테인과 제아잔틴, 뇌신경에 좋은 콜린을 포함해서 단백질은 약 6g, 건강한 지방이 약 5g 정도 들어있습니다. 웬만한 복합 영양제보다 많은 성분이 들어있어서 계란만 꾸준하게 먹어도 영양제를 따로 섭취하지 않아도 될 정도입니다. 특히 중장년층이 되면 쉽게 나빠지는 눈 건강과 뇌 건강에 필수인 음식입니다. 계란 노른자에 있는 항산화제인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노화로 인한 시력 손상과 실명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황반변성과 백내장의 위험을 크게 줄이는데요. 한 연구에서는 4주에서 5주 동안 하루에 계란을 1개에서 3개까지 섭취한 사람은 혈중 루테인이 25에서 50%, 제아잔틴은 114에서 142%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계란은 또한 비타민 A가 풍부한데요. 비타민 A는 각막 손상을 막아주는 눈 건강에 매우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A 결핍은 실명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뇌 건강에 아주 중요한 영양소 콜린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추리, 공간, 지각, 언어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대화를 하다가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답답해지는 일이 생기는데요. 콜린은 기억력과 학습 능력에 도움을 주는 아세틸콜린의 원료이기 때문에 아세틸콜린에 의해 매개되는 뇌대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와 관련하여 1996년에 발표된 논문은 또래에 비해 낮은 언어 기억력을 가진 노인이 콜린을 섭취했을 때 언어 기억력이 개선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콜린은 비타민군에 비하면 생소한 이름이지만 주입식 건강 구독자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콜린은 간에서 아주 조금만 생성되기 때문에 음식으로 꼭 보충해줘야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충분하게 콜린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콜린이 풍부한 음식은 소의 간과 계란인데요. 소의 간은 주입식 건강에 앞선 영상에서 설명해드렸듯이 기생충 위험도 있고 자주 먹기도 힘듭니다. 결국 계란이 주요 콜린 공급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한 계란의 풍부한 비타민 B12는 뇌신경 뉴런의 손실을 방지하여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요. 정상보다 낮은 수치의 비타민 B12 수치는 기억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비타민 B12와 오메가3를 같이 섭취하면 정신적 쇠퇴를 늦추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계란에는 오메가3와 비타민 B12가 풍부해 정신적 쇠퇴를 늦추는 데 제격입니다. 이렇게 좋은 성분이 많지만 많은 분들이 계란을 먹을 때 가장 염려하시는 부분은 콜레스테롤입니다. 계란에 콜레스테롤이 많은 것은 사실인데요. 계란 한 개에는 약 212mg의 콜레스테롤이 있는데 이는 하루 권장량 300mg의 절반이 넘는 수치입니다. 그러나 음식으로 섭취하게 되는 식이 콜레스테롤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는 연구가 발표되면서 식이 콜레스테롤 하루 섭취량을 300mg으로 제한하라는 권장사항을 제거했습니다. 우리 몸에 가는 매일 많은 양의 콜레스테롤을 생성하는데 식이 콜레스테롤 섭취를 늘리면 가는 콜레스테롤을 적게 생성하여 균형을 맞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고 메시지를 전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계란을 섭취한 사람들의 70%는 콜레스테롤이 전혀 올라가지 않았지만 나머지 30% 과잉 반응자는 총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이 약간 증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30% 과잉 반응자는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 또는 유전자 변이와 같은 유전 질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성인은 일반적으로 하루 3개 미만이 적당하며 체질에 맞게 양을 늘리셔도 안전하지만 LDL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비만,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 또는 심장 질환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하루에 1개 또는 일주일에 4-5개 정도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계란은 조리 방법과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영양의 흡수율과 이점이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계란의 건강상 이점을 최대로 얻으려면 익혀서 먹어야 하는데요. 계란은 익히면 소화와 흡수가 더 잘 됩니다. 계란 단백질은 날계란을 먹었을 경우 51%만 체내에서 흡수가 되는 반면 익힌 계란은 91%가 체내에서 흡수됩니다. 이것은 생계란의 단백질이 열에 의해 신체가 소화하기 쉽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날계란 흰자에 있는 아비딘이라고 하는 단백질은 비오틴을 신체에서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데요. 열에 익히면 아비딘이 구조적 변화를 일으켜 비오틴이 더 쉽게 흡수됩니다. 비오틴은 피부, 머리카락, 눈과 신경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입니다. 계란을 익힐 때 고온 조리와 장기간 조리를 하면 일부 영양소가 손상된다고 하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계란을 40분 동안 구우면 비타민 D가 최대 61%까지 손실이 되지만 짧은 시간 동안 삶으면 18%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계란은 더 오래 더 뜨겁게 요리할수록 계란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산화되어 옥시스테롤이라는 화합물을 생성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이 옥시스테롤은 프라이드 치킨이나 프렌치 프라이에 있는 산화된 콜레스테롤보다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해서 익히더라도 구운 계란이나 맥반석 계란처럼 장시간 열을 가하는 계란은 자주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하게 계란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반숙으로 빨리 삶은 계란이 영양소 손실도 적고 좋겠죠. 전날 감자와 계란을 미리 삶아놓고 아침 식사로 드신다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필수 영양소들을 고루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아침을 활력 있게 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먹으면 좋은 음식 네 번째는 속쓰림의 좋은 마입니다. 마하면 끈적끈적하고 미끌미끌한 점액이 떠올라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근데 이 점액 성분이 바로 우리 위장 건강에는 보약과 같은 성분 뮤신입니다. 뮤신은 위 점막과 위장의 손상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속을 편안하게 해주고 위상과다로 인한 속쓰림, 위경련, 위궤양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가 간을 보호해주어 피로회복과 숙취해소에 좋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지요? 술 마시기 전에도 마를 드시게 되면 위 점막을 코팅해주는 역할을 해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뮤신은 우리 장내에서는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유익균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다져주어 유익균 수를 늘려주고 장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기특한 역할을 합니다. 배에 가스가 자주 차고 변비가 있는 분들이 드실 경우 소화도 잘 되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침에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몸이 무겁고 목이 많이 잠기시는 분들께도 특히 좋은데요. 바로 마의 사포닌 성분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관의 노폐물을 제거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기침과 가래를 먹게 하며 폐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데 좋아서 아침 공복에 마를 갈아서 마즙으로 드시면 폐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속이 더부룩할 수 있으니 과한 섭취는 피하시고 마의 뮤신 성분이 손에 닿으면 가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알러지가 있거나 예민한 편이시라면 장갑을 끼고 만지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침 공복에 먹으면 좋은 음식 5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는 아침 공복 음식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인데요. 아침에 좋다고 말만 들어봤지 왜 좋은지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사과는 당뇨와 식이섬유를 포함하고 있어 아침 식사 전에 먹으면 에너지를 보충해줍니다. 아침에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사과에 함유된 다량의 식이섬유 덕분에 소화 과정을 원활하게 하고 변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됩니다. 사과는 저칼로리, 저지방, 고섬유질의 과일로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사과를 먹으면 다른 고칼로리 식품을 먹지 않고 체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사과는 요즘 같은 전염병 시대에 정말 도움이 되는데요. 사과에는 비타민C와 폴리페놀류, 플라보노이드 등의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면역력을 강화에 도움을 주며 신체 내에서 발생하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세포 손상과 노화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전 매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과는 달콤한 과일이지만 낮은 혈당 지수를 가지고 있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사과를 먹으면 혈당을 안정시키고 당뇨병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과는 수험생들이나 치매가 걱정되시는 중장년층들의 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사과에는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치아를 깨끗하게 해주는 섬유질도 함유되어 있다고 하니 정말 몸에 안 좋은 구석을 찾을 수가 없네요.
아침 공복에 먹으면 좋은 음식 6번째는 귀리입니다. 오트밀이라는 이름으로도 잘 알려진 귀리는 고대시대부터 인류가 꾸준히 먹어온 곡식입니다.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에도 선정될 만큼 건강에 좋은데요. 귀리의 효능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귀리는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특히 베타글루칸이라는 식이섬유는 혈당을 안정시키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비타민 B, 마그네슘, 인철, 아연, 구리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말씀드린 베타글루칸은 소화되지 않고 대장으로 통과하면서 당분을 흡수하는 것을 늦춰주기 때문에 혈당 상승을 늦추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공복 혈당이 높아서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에게 아침 식사로 제격인 음식인 거죠. 또한 귀리는 고단백, 저지방, 저당질의 저칼로리 식품입니다. 이는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데 특히 복부 지방을 빠르게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리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베타글루칸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증가하는 동맥 경화와 같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귀리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을 건강하게 해주고 소화를 돕습니다. 또한 장내 미생물의 활동을 촉진하여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귀리는 비타민 B와 아연 등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어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귀리에는 구연산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섭취하면 속이 더부룩한 증상 등의 소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리를 먹을 때는 적당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귀리에는 글루텐이 함유되어 있지만 그리 많지 않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글루텐 불내증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귀리를 섭취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침 공복에 먹으면 좋은 음식 7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세계 10대 장수식품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식품이지요. 아침에 과일 먹고 싶은데 혈당 관리하셔야 되는 분들, 또 속쓰림이 있어서 아무거나 못 먹는 분들, 가스 많이 차시는 분들은 과일이 참 부담스러운데요. 블루베리의 GI 지수가 53으로 낮고 100g당 GL 지수도 6.4로 낮아서 혈당 관리하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과일로 블루베리 강력 추천합니다. 특히 베리류의 풍부한 항산화 성분은 혈압과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고 두뇌를 자극하기 때문에 아침 공복에 먹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블루베리에는 폴리페놀, 안토시아닌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이 우리 뇌 신경세포 간 연결을 촉진해 뇌의 능력을 한층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세포신경이 활성화되면 기억력이 똘망똘망해집니다. 안토시아닌은 우리 혈액을 맑게 해 심장질환, 뇌졸중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또 혈관에 침전물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블루베리에 있는 안토시아닌이 로놉신 합성을 돕기 때문에 우리 시력에도 도움이 되어 눈의 피로를 저하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다양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아침에 드시면 참 유익한 과일인 블루베리는 유제품하고 함께 먹으면 궁합이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비타민 E의 흡수율이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블루베리 생과를 드시면 가장 좋지만 아침에 번거로우시다면 냉동 블루베리와 요거트 갈아 드시면 든든하고 상큼한 아침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레몬즙이나 소금을 살짝 넣어 갈아주시면 블루베리의 단맛을 끌어올려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하루 20알 내외로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침 공복에 먹으면 좋은 음식 8번째는 양배추입니다. 위 건강에 좋은 음식 하면 딱 떠오르는 음식 바로 양배추입니다. 아침에 속 쓰리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양배추를 아침 공복에 먹으면 증상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양배추에 함유된 비타민 U가 위장 점막을 보호해주어 위궤양, 속쓰림 등의 위장관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비타민 U는 염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어 관절염, 알러지, 자궁경부염 등의 염증성 질환 예방과 치료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양배추에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비타민 C, 비타민 E, 카로티노이드, 플라보노이드 등이 풍부합니다. 이러한 성분은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줘서 노화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양배추는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데도 큰 도움을 주는데요. 풍부하게 함유된 아연과 비타민 C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비타민 C는 면역세포의 활동을 촉진시켜 바이러스와 감염병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뼈가 약하신 분들에게도 좋습니다. 양배추는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 뼈 건강에 필요한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미네랄은 골밀도를 높이고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양배추에는 식물성 섬유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소화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유산균의 증식을 도와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심지어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양배추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며 칼로리가 낮고 지방 함량도 낮아 다이어트에도 좋은 식품입니다. 눈 건강이 염려되어 루테인 영양제 많이 드시죠? 아침에 양배추를 먼저 드셔보세요. 양배추에는 눈 건강에 좋은 루테인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노화로 인한 녹내장이나 망막 변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양배추는 항암 성분인 글루코시놀레이트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양배추는 신선하게 먹을 때 가장 좋은 영양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신선한 양배추를 구입해서 빠른 시일 내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아침 공복에 먹으면 좋은 음식 8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설명드린 음식으로 아침 식사 든든하게 드시고 매일 아침 활기차고 즐겁게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께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주세요. 오늘도 주입식 건강과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